야구모자 위에 있는 작은 단추는 순수하게 미적인 용도로 그곳에 있어요. 그나저나 이 작은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스쿼초라고 불러요. 이것의 원래 기능은 모자의 패널 4개를 함께 고정하는 거였어요. 모자 제작이 개선되면서 패널을 함께 고정하기 위해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스쿼초는 제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 없이 모자는 예전 같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쿼초는 대중의 요구로 돌아왔어요. 원래 하이힐은 갈라와 무도회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10세기에 평평한 밑창으로는 말타기가 꽤 힘들었고 많은 기수들의 발이 등자에서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하이힐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걸로 그립이 훨씬 더 강하게 안정되어졌고 인기도 많아졌죠. 세련된 의상에 어울리는 패션 액세서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들은 이걸 신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죠. 화려한 굽을 신고 말을 타는 건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 힐은 남자들이 주로 신었지만 17세기에 여성들이 이 상징적인 트렌드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 일의 가장 큰 사건 중 하나죠.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은 그걸 백색의 금이라고 불렀어요. 찌는 듯한 더위와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소금의 목적은 주로 고기와 생선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보너스로 소금은 모든 걸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틴어로 소금인 쌀은 급여를 지불하는 데 돈 대신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라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어요. 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식품이에요. 야생 풀로서의 기원은 약 15,000년 전 동남아시아의 작은 계곡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이것은 35억 명의 주식 및 인기 재료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죠. 휴대폰 카메라나 노트북을 통해 쓰는 영상통화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기술로 재택근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영상통화의 본래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요. 이 기술은 커피가 아직도 주전자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어요. 1993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휴식을 취했을 때 주전자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감시하는 장치를 발명했고 컴퓨터에 커피 주전자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카메라를 연결했죠. 이 연구원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잠옷을 입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다양한 업적을 알고 있지만 그가 공동 발명한 걸 간과한 게 있어요. 그의 학생들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변형된 냉장고를 발명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과는 달라요. 1920년대에 냉장고는 독가스를 생산해서 별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작동하는 열원만을 필요로 하는 더 안전한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불행하게도 충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죠. 1950년대 후반 전기 냉장고가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2008년 옥스포드 대학의 엔지니어들이 이 복고풍 디자인을 부활시켰어요. 아직도 그걸 연구하고 있지만 일단 완성되면 아인슈타인 냉장고는 전기가 없는 시골 지역과 자급자족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될 거예요. 저 무작 위로 되어 있는 쿼티 디자인은 작업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1870년대에 크리스토퍼 스콜스는 타이핑 속도가 2배나 빠른 걸 보장하는 레이아웃을 발명했어요. 하지만 자주 쓰이는 문자가 서로 옆에 있어서 너무 빨라져서 기계들이 끊임없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는 쿼티 디자인을 개발했어요. 이건 타이피스트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자를 찾아보고 검지로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키보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으며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렇게 키보드에 적응했죠. 신발끈의 플라스틱 끈은 아글렛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고대 로마부터 그걸 써왔죠. 물론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글렛들은 돌, 유리 또는 심지어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노쇠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신발을 장식할 수 있었죠. TV와 리모컨 중에 어느 게 먼저 생겼죠? 원격 작동 기술은 수십 년 더 오래됐어요. 니콜라 테슬라는 전파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원격 조종 보트를 통해 전파 입출력 작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아이디어를 팔려고 시도했지만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시대를 훨씬 앞섰는데 1956년에 마침내 리모컨이 텔레비전에 사용됐죠. 엔지니어 퍼시 스펜서는 1945년 우연히 뭔가 굉장한 걸 발명했어요. 그는 초기 레이더 시스템에 사용된 새로운 진공관인 마그네트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이 녹았다는 걸 발견했어요. 마그네트론의 가열 잠재력을 깨닫고 그는 팝콘으로 변한 옥수수 알맹이에 그걸 써봤어요. 그러고 나서 달걀로 시험을 해봤지만 상황이 너무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노른자를 닦아내고 그는 에너지를 내부에 보관할 금속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최초의 전자레인지가 탄생하게 됐죠. 1733년 영국의 한 공작이 건축가 윌리엄 켄트에게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한 여행장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윌리엄은 수락을 하고 최초의 유모차를 만들었지만 아무도 그걸 밀 필요가 없었어요. 손잡이 대신 마차처럼 만들어져 염소나 작은 조랑말이 끌었어요. 가격이 비싸서 몇 대만 만들어졌죠. 100년 이상 지난 1848년에 미는 손잡이가 달린 최초의 유모차가 출시되었고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경찰은 종종 도넛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왜 그런지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1950년대 미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야식을 먹을 때 문 연 곳을 찾는 걸 어려워했어요. 이때 도넛 가게들은 가족에 의해 운영되었어요. 그들은 다가오는 날을 위해 신선한 도넛을 제공하면서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죠. 상점은 밤에 취약해 둘은 완벽한 상호관계를 이뤘는데 경찰에게는 음식물을, 상점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해줬죠. 뽁뽁이 포장지는 긴장 완화에 좋은 원천이며 섬세한 포장에도 도움이 되죠. 1957년 두 엔지니어가 두 개의 샤워 커튼을 접착제로 붙여서 사이에 기포를 가뒀어요. 이게 최초의 뽁뽁이가 만들어진 방법이에요. 그들이 찾고자 한 결과는 일종의 질감이 있는 벽지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그들은 그걸 온실용 단열재로 팔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패했어요. IBM에서 섬세한 컴퓨터 부품을 선적해야 했던 1960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뽁뽁이 포장지는 완벽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협력했죠. 폰으로 지도를 사용하는 게 길을 찾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되었지만 한때는 오래된 소형 지도가 유일한 선택사항이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산업이 탄생됐었죠. 경쟁이 너무 심해서 지도 제작자들은 경쟁자들이 훔치는 걸 막기 위해 지도에 유령 정착지를 그려놓기도 했어요. 이 가짜 마을은 저작권 덫이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이 가짜 정착지들 중 하나가 실제가 됐어요. 뉴욕의 아글로는 제너럴 드래프팅 컴퍼니에 의해 지도에 그려졌어요. 또 다른 경쟁 지도 제작자 또한 이 마을을 자신들의 지도에 그려넣었고 저작권 덫이 발동됐죠. 하지만 법정에서 1950년에 상점이 실제로 그곳에 세워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주인은 지도를 보고 아글로가 실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름을 따서 가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인 것이 없었는데 엄밀히 말해 그 잡화점 덕분에 아글로가 진짜가 됐기 때문이죠. 1943년 일리노이에서 온 베스타 스타우트는 닭도 점프와 비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닭의 가축화는 적어도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닭은 날기 위해 필요한 깃털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날지 못해요. 하지만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면 충분히 날 수 있어요. 울타리 반대편이 멋지다고 생각하면 거의 2m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죠. 어떤 암탉은 나무에 올라가 둥지를 틀기도 해요. 닭 2마리가 있는 나무를 상상해보세요. 정말 재밌어 보이네요. 닭들의 동기는 안전입니다. 나무는 낮에는 닭을 덮어주고 날개 달린 포식자로부터 닭을 보호해줘요. 마찬가지로 밤이 되면 나무는 비바람과 지상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죠. 이런 모습이 꼭 야생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닭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농장에도 나무 둥지가 있어요. 일부 교활한 닭은 닭장을 벗어나 나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닭주인들은 닭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시리야, 뛰어오르는 닭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물어보면 될까요?
이제 일상적인 물건과 그 물건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빵팩의 꼬임끈과 플라스틱 태그는 무작위 색상이 아니에요. 매일 구운 빵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어요. 각 요일마다 지정된 색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 트위스트 타이는 월요일, 녹색은 화요일, 빨간색은 목요일을 의미하죠. 이제 빵이 얼마나 신선한지 파악할 수 있어요. 색상 코드는 직원들에게도 유용해요. 직원들은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죠.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의 소화관 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세로토닌을 뇌와 즉시 연관시켜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 몸의 세로토닌 중 약 95%는 소화관에서 생성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브와 향신료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조미료예요. 향신료는 뿌리, 씨앗, 나무 껍질 등 식물이나 나무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지만 허브는 식물의 잎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식을 구울 때나 요리할 때 향신료를 첨가해요. 허브는 향을 더 빨리 발산하니까 맨 마지막에 추가하고요. 여러분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거미 감각 같은 느낌을 시선 감지라고 해요. 뇌는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를 감지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것은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으로 설명돼요. 직접적인 시선은 지배의 상징일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진화해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나를 똑바로 쳐다볼 때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상대방의 시선이 나보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도만 떨어져 있어도 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거나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싶은 충동은 어떤가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습관은 정신 건강에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이 압도당한다고 느끼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려는 동기가 약해집니다. 더 글로리의 첫 회에 다시 빠져들 수 있는 이유는 익숙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할 때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멘탈을 리셋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테라스나 에펠탑 꼭대기에서 석양을 즐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뛰어내리면 어떡하지? 라고 속삭여요. 이건 어두운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높은 곳에 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느낌이에요. 공허의 부름 또는 높은 곳 현상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비교적 새로운 연구 주제이고 더 많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트루먼 쇼에서 짐 캐리의 멋진 연기는 확실히 기억에 남아요. 트루먼 쇼 망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현상은 인지신경정신과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 망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고 그 영상이 오락용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믿어요. 알루미늄이 금보다 더 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샌드위치를 포장할 때 이 알루미늄으로 포장하죠?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루미늄은 구하기 어려운 원소로 여겨졌을 거예요. 혁신가들이 큰 스케일의 산업 규모로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알루미늄의 시대가 끝났어요. 프랑스의 통치자 나폴레옹 3세가 특별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알루미늄 수저 세트를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열린 시간여행자 파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시간여행자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간여행자 여러분 이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현수막에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여행자들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건 선약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맹세컨대 그 멋진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양파를 썰고 있었을 뿐이죠.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효소 때문이에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젖은 키친타월을 양파 옆에 있는 도마 위에 올려놓으세요. 효소에서 나오는 산성이 눈 대신 젖은 종이 쪽으로 향할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민간 달력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매우 유사했어요. 365일을 12개월로 나눴죠. 하지만 31일을 몇 달에 분산하는 대신 연말에 여분의 날을 추가했어요.
이제 카메라를 다시 동물의 세계로 돌려볼게요. 얼룩말이 매혹적인 무늬를 갖는 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에게 얼룩말과 비슷한 외투를 입혔죠. 털은 말의 머리를 제외한 몸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얼룩말 무늬가 파리를 쫓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파리가 동물의 머리만 찾아다니고 말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어요. 개미는 설화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돼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요. 이 곤충은 다른 고귀한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군집에 구급대원 개미의 치료를 거부해요. 이 개미는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집의 자원을 낭비하는 대신 구급개미가 자신을 두고 가서 계속 활동하도록 합니다. 낙타는 물을 마시지 않고도 약 1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낙타가 혹에 물을 저장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혹은 지방 형태의 음식 저장을 위한 거예요. 물은 혈류에 저장되어 있어요. 낙타에 대해 말하자면 일부 국가에서는 낙타 미인 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낙타 미인 대회가 볼거리로 열렸었죠. 집안에서 거대한 지파리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닌자 같은 손에서 도망칩니다. 며칠만 있으면 자연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파리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살 수 있어요. 다음 사실은 도로에서의 비상 상황에 관한 거예요. 탈착식 자동차 헤드레스트는 탈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문 옆에서 차를 떠날 수 없는 경우 머리 받침대로 창문을 부술 수 있죠.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헤드레스트를 끼워야 해요. 모서리를 조준합니다. 그런 다음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세게 쳐서 유리를 안전하게 깨뜨리세요. 몇 번을 쳐야 할 수도